비단 저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무내력 카메라가 길거리로 나가봤다고 합니다. 네네. 예, 같이 보실게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한다. 왜 오라고 생각하세요? 좀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여자분들의 이렇게 뭐 직장 생활에 이런 보면은 뭐 승진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다른 곳에 보면 남자 직원들보다는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차별적 표현이 있다, O, 아니다, X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파출부. 우리가 풀었던 문제예요. 없다고? 약간 성차별이 인지하셨잖아요, 아까는. 이 단어의 정답은 O입니다. 당황하셨어요. 자, 농부. 이게 애매한데요? 일단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농사 지으는 사람은 농부라고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직업 적을 때 농부라고 적지 뭐 다르게 적으라고 하면 또 그것도 머리 써야 되겠죠.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한다. OX. O라고 생각하세요. 이 단어는 성차별적인 단어다. 맞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파출부. 아니 저기 뭐지? 성차별? 성차별일 것 같은데. 성차별 용어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부자? 부? 나는 아니. 그런 성차별하고는 상관없이 나도. 그거는 일을 하는 직업의 인권은 명칭이지 조금 남자 어제 여자는 인권? 아닌 것 같아. 어머님 세 분 중에 네. 정답은 O입니다. 뭐지? 네. 근데 방송에서 정말 방송국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아. 좀 노력을 해주시면 방송에서 좋겠어. 영어를 더 많이 써 뉴스 같은데 보면은 요린이라는 말은 차별이 아니다. 차별이 아니다. 차별이 아니다. 진짜 어린이 친구들 함께 있는데. 차별이야라고 얘기했어, 어린이가. 뒤에서 오라 하는데. 하지만 굳건하게 차별 아니다. 그래, 나도 차별 아니다. 차별 아니다. 차별 아니다. 그냥 지금 이게 요리 어린이라면 지금 뭐 부동산 어린이, 주식 어린이, 어린이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신조어처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이거를 스스로를 요린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많아서 뭐 차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요린이? 아니다. 귀여운데요? 그러니까 그 무슨 리니가 그 처음 시작해가지고 좀 서투른 상태? 이런 말에서 계속 리니 붙이는 것 같은데. 정답은 O입니다. 네. 왜냐면 어린이가 미숙하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붙이는 거잖아요. 어린이들이 미숙하다고 비하하는 거다.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껴있어가지고 놀랐어요. 대부분 차별적 언어에 반대한다는 질문에는 네. 모두 O를 드셨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막상 문제를 풀릴 때는 예. 다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차별적 언어가 나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말을 쓰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모든 분들이 자신의 말을 돌아보고 바꿔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참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 저희가 또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한 문제요? 남았는데 이게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저희를 또 힘들게. 다들 집중해서 마지막 최고 난이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헤이 히어로. 네, 최고 난이도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네. 언어 감수성 모사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치 사회면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 중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 1번 A 회사는 최근 분식 회계와 횡령, 업무상 배임이 드러나 주주들의 항의를 받았다. 2번 이번 사고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3번 B 회장의 최측근은 자재 구매 비리 혐의로 내부 조사 중에 있다. 4번 C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모두
고르세요. 근데 이중차별이죠. 이중차별적 표현. 와, 진짜 어렵다. 이중차별이라는 말 자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중에서 차별적 표현. 야! 여태까지 무슨 제작진 제발 편집해줘요. 제발.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중차별. 좋아요. 또 이중차별. 더 들어갔구나. 가만히 있지.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될 거 오늘 하나도 11회 없습니다. 아니야? 문제될 거 10회야. 하나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작진. 제작진 잘못하셨네요. 왜냐면 감수성이 없어. 갑자기 어휘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예. 지금 보면은 문장도 되게 어려워지고 언어 감수성에 문해력도 있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쵸? 모르겠다 정말. 모두라고 하니까 더 헷갈리긴 그 모두 진짜 싫죠. 그러니까. 이거 학교 다닐 때도 저 모두가 제일 싫었어요. 또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2개입니다. 두 개예요? 근데 하나밖에 어차피 오히려 모르겠어요. 힌트가 더 어려워졌어. 2개라고 하셔도 하나밖에 자, 그럼 모르겠어요. 정답을 골라볼까?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그냥 아는 것만 들을게요. 아는 것만 느낌 들어보세요. 오는 아는 것만. 느낌 네. 느낌 네. 가는 대로 가시죠. 네. 자 하나 둘 셋. 다 똑같아요. 분명 정답 2개라 그랬는데 우리 다 똑같이 읽어보면 어떡해요? 아니 왜 어디서 근데 이거 어쩔 수가 모르겠어요. 없어. 진짜 정말 모르겠어. 맞아요. 이거 근데 분명히 또 어떻게 설명해보라고 하실 거란 근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쵸? 확실히 이중적이진 않다. 맞아. 우리는 그냥 딱 하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만 말하는 성격이다. 맞아. 그렇죠? 예. 두 개라고 해도 우리는 안 들었잖아요. 저희는 이중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교수님. 예. 칠판 앞으로 나가서 네네네. 어느 제가-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잔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네. 제가 한번 나가서 진짜 헷갈렸습니다. 2번 저는 들었던 이유 중에서 이 단어가 약간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뭐 메이크업을 안 했다 아니면 생얼이다라는 것을 이제 되게 중립적으로 쓰잖아요, 많이. 맞아요. 단어 자체가 약간 좀 부정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저는 2번을 들었고요. 3, 4번은 뭐 그다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앞에 있는 우리 사회는 봐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건 따뜻한 거야. 따뜻한 느낌. 그렇잖아요. 우리라는. 감성적으로 생각해보시면 그때 우리. 나가실 우리는 거예요? 나갈 정도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면. 그거잖아요. 네. 민낯이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화장을 안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맞아. 교수님 어떤가요? 이 민낯이라는 표현. 추아 씨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게요. 제가 이 표현을 쓰고 있었을 때예요. 예. 우리 사회 민낯이 드러난다. 그런데 민낯이 드러나는 게 왜 나쁘지? 맨 얼굴이 왜 나쁘지? 맞아. 민낯이 그치. 드러나는 게 왜 문제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네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 예시 중에 혹시 저희가 찾지 못했던 잘못된 표현이 있는 부분은 어디죠? 1번입니다. 분식회계요. 저도 분식회계 뜻 잘 알아요. 주식하니까 네. 이 장부를 좀 더 좋게 만들게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자가 가루 분자거든요. 식은 장식하다 할 때 식자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회계를 화장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린다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뭔가 민낯에서는 화장을 안 한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예? 분식회계의 분식은 화장을 한 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야, 어느 단계를 맞춰야 되는 그래, 거야? 어떡하죠? 화장 해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그럼 진짜 여자들한테 이중차별 맞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 나를 좀 비참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방송이 나가지 마. 정말 너무 오르셨어. 그러니까 화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다.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화장을 하는 건 주로 어떤 성별이었을까 과거에. 여성. 그렇죠. 이런 태도들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분식회계 충격이다. 분식회계. 분식회계 맞히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계속 이제 분식회계 얘기했을 때 분식밖에 생각 안 났어요. 맞지, 분식. 떡볶이 땡기고 이렇게 뭔가 매콤하고 달콤한 게 땡기거든요. 너무 힘들어 지금. 광 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실제로 이번 민낯을 선택한 응시자는 76%인데 반에 예? 1번 분식회계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 응시자는요
3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들 저희처럼 이게 뭔가 잘못됐는지조차 파악을 못했다는 건데 예. 우리에게 익숙한 이 분식회계를 그러면 어떻게 바꿨어야 되는 거죠? 사실 분식회계는 이 화장에 대한 태도도 있지만요. 사실은 실체를 가리는 위험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예? 왜냐하면 분식회계는 사실은 회계 부정이고요. 회계 사기예요. 맞죠. 그런데 그거를 화장으로 돌려 말하고 맞아. 포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네요. 실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는 이게 분식회계라고 쓰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려면 이거는 회계 부정이고 회계 사기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언어 감수성 고사를 다 풀어봤는데 네.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특히 광희 씨. 네. 너무 궁금해요. 오늘 어떠셨는지. 저한테 바로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 10표 동안 달려오면서 이 제일 멘붕이 왔던 회차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아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마존을 탐험했던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만 어려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테스트가 12만 명 정도 지금 봤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0점 만점으로 보면은 한 55점 정도? 평균이? 예, 평균이 한 요 평균이요? 정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이랑 어렵구나. 이렇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크게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기자님. 근데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옵니다. 네. 장애인 차별과 관련되는 그 정답을 보면요. 남성과 여성의 그 정답률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비슷했습니다. 예.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여성 차별, 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보면요. 남성들의 정답률이 훨씬 떨어지고요. 여성들의 정답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즉 당사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민감도가 다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소수자들이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언어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네. 근데 다만 좀 희망적인 거는요. 그래도 60대 이상보다는 20대 점수가 좀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또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차별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감수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또 단어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이런 또 희망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의 예? 언어 감수성은 얼마나 풍부한지 예. 정말 궁금합니다. 안 보고 정말 이 시간만 되면 안 약간은 궁금합니다. 비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만큼은? 네. 10회째인데. 오늘은 예. 특별히 예? 광희 씨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 네, 제작진들이 출연자들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요. 역시 감수성이 풍부해, 우리 제작진이. 대신 대신? 여러분의 매니저분들의 점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성적을. 네, 매니저들의 점수 공개해 볼까요? 예. 자, 봉태규 씨 어떻게. 6점 받았습니다. 높아. 오, 다행이다. 야, 자랑스럽습니다. 수잔 씨 네. 5점 받았습니다. 5점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5점. 추아 씨 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것 같아요. 네, 3점 받았습니다. 오, 이제 광희 씨 남았는데요. 근데. 광희 씨는 몇 점 받았을까요, 매니저가? 우리 매니저님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하고 말씀하시죠. 우리 매니저님 감성이 풍부해요. 우리 매니저님 믿거든요. 12만 명의 평균이 한 5.6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매니저님의 점수는 예, 믿습니다. 무려 우리 매니저. 8점입니다. 어머, 웬일이야. 어머. 1등. 대박이다. 광희 씨가 부럽다. 매니저님 덕분에 1등을 일등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일등. 아니, 영상 편지 하나 띄우세요. 최초로 1등 해보네요, 제가. 우리 매니저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너무 감사하고 늘 함께해요. 우리 스타일리스트도 고마워요. 예. 8점. 축하드립니다. 대박이다. 덕분에. 네, 오늘 언어 감수성 고사를 봤는데 사실 그동안 소통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소통 문해력이 있으려면 그 출발점이 언어 감수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다른 입장이잖아요. 뭐 12년 동안 여기 한국에 살면서 진짜 외국인들한테 또는 외국인들을 보는 그런 시선들이 이제 좀 다르게 보였잖아요, 저도. 그래서 네팔에서는 우리 그 인사할 때 나마스테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나마스테라는 그 인사 뜻은
제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한다, 배려한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구나.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도 뭐 그냥 나마스테 하고만 다녔죠. 근데 이 말의 뜻을 진짜 실천하고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제 직업이 뭔가 보시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제가 평소에 쓰는 단어에서 누군가를 혹시 차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나왔던 표현을 누군가가 이렇게 썼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차별주의자네 뭐 되게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기보다는 서로 이제 차별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서로 알려주고 이러면서 차별을 좀 줄여나가는데 조금 더 같이 노력하면 그러네.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